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실시되고 선상투표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통령상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면직됐다 취소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법인세 징수율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12,000명 유치에 나섰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2년 먼저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고 있는지 주현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1대 대통령 본투표까지는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앞서 치러진 3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광주.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적극적인 투표권을 행사해 강력한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야 이깁니다. 당연히 이기는 선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을 하고 저희들이 결집할 시간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취업과 창업 육성 공약을 앞세워 대표적인 부동층, 청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해서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자고 첫 번째 유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혼란한 전국을 빨리 수습할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패널게 오고 양심 옳은 사람 뽑고 해야지. 어찌 우리 국민들이 살게. 억지로는 못써 대통령이 잘해왔어. 무엇보다도 새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바랐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훨씬 좋죠. 우리 서민을 위해서, 중산층을 위해서. 청년들의 최대 관심 역시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빨리 취업을 하는 게 관건인데 일자리,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대한민국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분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전 경제 쪽으로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야를 봉합하고 경제 활성화에 나설 참 일꾼 누구일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상투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실시됩니다. 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106명, 전남 303명의 지역 유권자가 각자가 근무 중인 선박에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투표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상투표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됩니다. 계절의 시계는 어느덧 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구름 많이 지나는 날씨가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으로 오늘 대기질도 좋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4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6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에 머물겠고요. 기온차는 12도가량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낮과 밤의 옷차림의 차이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광주의 낮 기온 27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소외의 상징 같았던 전남 지역은 이제 광주 전북과 함께 재생에너지와 AI 산업 적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다훈 기자입니다.
신안군 아페읍에 자리한 교육장입니다. 세계적인 교육기관이 개설한 해상풍력 유지보수 기본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코스의 단계별 맞춤 교육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에너지 유지보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에 특화된 전문 인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천하기로는 건설, 유지보수 인력까지 포함해서 한 2030년까지 10,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저희가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려고 합니다. 전남도는 신안군이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로 지정되면서 100개 기업 유치, 전문 인력 2,500여 명 양성, 도민 기본소득 실현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와 AI 기반 구축은 기다린다고 무조건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한전의 신속한 송배 전망 구축, 관련 기업 유치 지원, 중앙부처의 지나친 규제 해소 등을 지역 전체가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자체와 한전, 정부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부처의 힘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은 국회, 정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또 하나 헤어드린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 역시 핵심 요소입니다. 공동체가 함께하지 않는 미래 성장 동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 지역의 청소년들이 평화와 통일의 상징인 임진각을 찾아 그 시절 만세 함성을 재현하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책에서 만난 독립운동가가 된 아이들은 잊지 못할 체험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장 두려운 적은 자기 속에 있으니 늘 마음 다스리고 단련해서 부디 빛나는 별의 땅 만들어 가야 하네. 홍범도부터 남도 의병의 상징 고광순까지 대표 독립운동가들의 외침이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그 시절 선조들이 저항했던 것처럼 소년들은 피로 쓴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어 보입니다. 이윽고 중앙에 대형 한반도기가 펼쳐지며 나라를 되찾았음이 선포됩니다. 전남 학생들이 독서인문학교 활동을 통해 접한 항일 무장투쟁 소설 범도를 바탕으로 펼쳐낸 공연입니다. 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배웠던 내용, 홍범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를 좀 되새기면서 내가 홍범도가 된 것처럼 연기하게 된. 한복을 입은 소녀들도 둥글게 손을 이어잡고 강강술래를 하며 그날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문화를 알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싶다, 부유한 나라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강술래 활동을 하면서 저희 나라가 문화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번 광복 80주년 기념 퍼포먼스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희망을 상징하는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학생들은 통일전망대와 DMZ 등을 방문해 분단의 현실이라는 남겨진 과제에 대해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되게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매년 1월 전남 각지에서 선발된 청소년들이 필독서를 중심으로 국내외 문화 탐방 활동을 펼치는 전남 독서인문학교.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이런 실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연대감과 소속감을 가진 글로컬 인재로서 성장하길 바라는. 학생들은 이번 공연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동포들에게도 선보이는 등 오는 7월부터 중앙아시아 일원을 찾아 문화사절단 활동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해 면직됐다 취소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안 치안감의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80년 6월에 시행된 고인에 대한 의원 면직은 강압에 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고인의 퇴직일을 연령 정년에 해당하는 1988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이 안 치안감의 퇴직일을
계급 정년에 따른 1981년으로 계산해 일시금 2,900여만 원을 산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5.18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을 찾기 위해 행방불명자 유가족의 유전 정보를 채취한 뒤 발굴된 무연고 유해의 유전자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행방불명자 찾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290개 이상의 유해 DNA 정보 602건을 토대로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비교 분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6명의 신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경기 악화로 자치단체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광양시의 사정이 심각한데요. 그동안 재정 자주도가 높았던 광양시는 최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광양시 세입 예산은 5,130억 원.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23년 대비 59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올해 법정, 의무적 세출 예산은 지난 2023년 대비 278억 원이 늘어나 3,7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가용 재원도 1,394억 원으로 지난 2023년 대비 877억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건전성의 악화 원인은 지방세 감소가 큽니다. 여기에 정부의 올해 긴축 예산 기조에 따른 지방 교부세 감소, 국도비 매칭 비율의 증가 등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즉 재정 자주도는 광양시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7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전남 3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4계단이나 순위가 밀렸습니다. 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대외적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 특히 불효불급한 사업이나 인기 영합성 사업을 좀 지향을 해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가 요구가 됩니다. 광양시도 시비 부담이 적은 특교세 확보, 사업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 확보 노력, 세출 구조 조정, 불필요한 사업 제외 등 대책의 추진도 내놓았습니다. 사전 행정 절차가 지연된 사업들은 과감하게 사업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준공 가능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존 재원 확보도 시비 대응이 좀 낮은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철강과 항만 물류 산업을 양대축으로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비교적 우수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왔던 광양시. 하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광양시의 곳간도 점점 비어가면서 시행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법인세 징수율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이 거둔 법인세는 광주 8,123억여 원, 전남은 6,183억여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31%와 7%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이래로 가장 낮은 것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불황이 지속되고 국내 석유화학 경기 불황까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광주시가 외국인 유학생 12,000명 유치를 통한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9년까지 5년 동안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외국인 유학생 12,000명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허브 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해외 유학 박람회를 추진하는 한편 거점 한국어 센터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즘 학교마다 현장 체험학습을 많이 가는 시기인데 올해는 체험학습을 가지 않거나 축소한 학교가 많습니다.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영향을 미친 건데요. 다음 달 교사 면책 조항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황은 조금 나아질까요?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에 노란색 어린이 수송버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태우고 온 겁니다. 학교마다 1학기 체험학습이 한창일 시기지만 체험기관을 찾는 학생 손님은 예전만 못합니다.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신청하셨다가 추후에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취소하는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있는 편입니다. 올해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전과 세종은 전체 학교의 70% 정도, 충남은 절반가량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한두 개 학교를 빼곤 모두 체험학습을 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올해 체험학습을 계획했다 취소한 학교도 많은 곳은 20%가 넘습니다. 계획대로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도 예년처럼 근교로 나가는 대신 교내 프로그램이나 공연, 관람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3년 전 속초로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솔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한 영향이 큽니다. 다음 달 교사 면책 조항을 포함한 학교 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 학습이 정상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더 복잡해져 업무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걱정도 있고요. 체험학습이 교육의 일환이고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인데 아예 없애는 건 지나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조인력 배치가 대안으로 제시돼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차량 지원이나 현장 체험학습 공동 사전 현지조사 등 교사들의 행정 처리를 돕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강원도 속초시에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해 등하교할 수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인 속초 청해학교인데요. 버스가 없다 보니 학생들이 스쿨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시간,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배웅합니다. 특수학교인 속초 청해학교 학생 중 80%는 이 스쿨버스를 타고 통학합니다. 나머지 20%는 부모님이 승용차로 등하교를 시켜줍니다. 학교가 외곽에 위치한 탓에 학교 인근에서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 앞에 교도소 출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침하고 저녁에 6시쯤 해가지고 2번 있는 걸로 알아요. 그거 외에는 중간에 버스가 없으니까.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회 적응 훈련에 대중교통 이용은 필요한 과정인데 이를 체험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그 특성에 맞게끔 버스를 직접 타고 내리는 것들을 평소에 연습할 수 있게끔 해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조금 아쉽지만 제대로 될 기회를 주지를 못했어요. 스쿨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 학사 일정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인제까지 4대의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왕복 이동 시간이 최대 2시간에 달해 등하교 하루 2차례 운행도 벅찹니다. 유치원부터 고등반 이후 재학생인 전공반까지 모든 학생들의 학사 일정은 스쿨버스 운행 시간에 맞추는 실정입니다.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속초시에 노선 개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형 마을버스 노선에 청해학교를 추가해 낮 시간대 한 차례 학교 앞을 지날 수 있도록 강원도에 노선 변경 계획 승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5시쯤에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봤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대 더 증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해학교 학생 104명 가운데 40여 명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하교가 충분히 가능한 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연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세심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울산이 국내 최초의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지만 독성 때문에 규제를 받던 암모니아를 이동식 탱크로리로 선박에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해상에서 공급하는 기존 방식보다 간편하고 저렴해 탄소 중립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문화방송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항에서 12km가량 떨어진 바다 위에 대형 컨테이너 선이 떠 있습니다. 옆에 붙어있는 작은 선박은 연료 공급선으로 컨테이너 선에 메탄올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메탄올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연료지만 강한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해상에서 공급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바다에 나가지 않고 육지에서 간편하게 선박 연료를 주입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이 국내 최초의 암모니아 공급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이동식 탱크로리에서 선박으로의 연료 공급이 가능해진 겁니다. 암모니아도 메탄올처럼 독성이 강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보다 생산 단가가 저렴해 2050년에는 점유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현대미포조선이 건조 중인 중형 암모니아 추진선 8척에 손쉽게 연료를 공급할 수 있고 관련 기술 실증과 부품 국산화 등으로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전 세계 암모니아 조선 기자재 시장을 울산이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규제 자유특구는 국가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수소그린 모빌리티 특구에 이어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까지 주력 산업 고도화를 위한 울산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복구가 장기화됨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광주시 차원의 특별대책반이 가동됩니다. 광주시는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금호타이어 화재 대책반을 구성해 주민 피해 접수를 받는 등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자 2,350여 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협력업체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측이 한평 빅그린 산업단지로 공장 이전을 공식화하고 신공장 착공 등의 절차를 선행할 경우 현 공장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전남 지역 곳곳에 종합상황실이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일선 시군과 농협, 농어촌 공사 등 65개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24시간 근무와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품목별 생산자 149명과 소통 채널을 구축해 기상 상황 전파와 현장 재해 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할 계획입니다.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서울시와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한국관광학회 등 모두 9곳과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특히 지난 13일 부산시와 체결한 업무 협약의 경우 남해안을 하나의 해양 경제권으로 연결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시계는 어느덧 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도 좋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4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6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오늘 일교차는 12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옷차림에 차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의 오늘 낮 기온 26도, 담양의 낮 기온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특히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11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5도로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겠고요. 곡성과 구리의 한낮 기온 무려 27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높게 오르면서 점차 여름 기온이 강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